뭔가 이 공간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작년에 노라에 산다라는 곳에서 일단 어릴 때 학생을 해야 돼요. 모목판이 된다. 예, 오늘 이야기 자리 진행을 맡은 순천대학교 지상권문화연구원 김대호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선생님 예. 자기 소개해 주시면. 네. 지금 강주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예. 지금 현재는 강산구에 있는 야오센터라는 문화의 집에서 상주하고 있는 이호동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예, 선생님. 저도 저는 사단법인 한국전래놀이협회 대표를 맡고 있고요. 우리가 아는 그 전래놀이가 많이 있잖아요. 그것과 더불어 이제 전기 안 쓰는 비전력 놀이공원을 국내 최초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갑준입니다. 네,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아까 이제 돌아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세대에게 논다는 것은 그 야단 맞을 짓이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항상 공부해라. 그렇죠. 그 전에 세대는 또 일을 해라 하고 이제 네. 그 교육받아 왔겠죠.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늘 직장에서 자기 실현을 해라.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자기 삶을 향유하고 또 행복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 금기실이 되던 이런 시기를 좀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제 와서 두 분을 만나 뵈니까 아, 논다는 것이 결코 나쁜 건 아니었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호동 작가님한테 네. 이 공간이 가지고 있는 이 특수성과 또 왜 이 공간이 의미가 있는지 좀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예. 이 나주라는 공간, 과거에 중심이었잖아요. 엄청나게 번성된 이 공간이었는데 지금은 특히나 이제 빛가람 도시가 생기고 또 많이 이제 빠져버리면서 많이 이제 쇠퇴해져 버린 공간인데 이 공간 속에 지금 있는 이 공간이 과거에 이제 잠사라는 누에서 씨를 뽑는 이 공장이었는데 이 공간이 이제 문화 복합 공간으로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 공간 속에서 문화를 통해 문화예술을 통해 다시 그 왕성했었던 부분들을 좀 되살리고 뭔가 이렇게 꽃을 좀 필 수 있는 그런 장이 되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네. 그러한 기회를 이용해서 이번에 전시들을 이렇게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나주가 그 상당히 그 나주 도호부가 있었고 또 이 전라도권에서는 이 중심지로서 또 근현대까지 이어져 오는데 이 작가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과거의 그 영화와 다르게 현재의 나주는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은데 거기에서 새로운 어떤 동력을 확보하고 또 재생의 어떤 기운을 확보하는 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 문화예술의 역할들을 강조하시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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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어떠세요? 이제 우리 고갑준 대표님은 오셔서 평생 30년 동안 그 우리의 놀이 문화를 연구해 오셨는데 잠깐 놀아봤잖아요. 네. 이 논다고 하는 것
이 논다고 하는 것이 가진 가치가 네.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논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의미인가요? 예, 이제 우리는 이게 놀이가 이제 일상성인데요. 지금은 특별한 행위가 돼버려요. 어떤 시간 프로그램을 정해야 놀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지금 주제가 놀이인 것처럼 논다는 것은 그게 이제 우리가 그 게임과 다르게 예. 예, 우리는 놀이는 그 과정 자체를 생활 속에서 즐기면 되는 건데 지금의 게임 문화는 승부에 집착하는 경향이 강해요. 그리고 그 영광을 승자가 독식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탈피하고 지금 오늘 여기서 우리 이우동 작가님의 작품을 보면서도 이런 비규칙성, 비일상성 이런 것들이 잘 녹아 있고 우리 생활 속에서 저게 놀이로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했다가 이런 걸 보면 아 누구나 아 나도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역할을 충분히 이 공간에서 해준다는 측면에서 참 좋았어요. 오늘 뭐 이런 공간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우리 이우동 작가님이 아주 거의 우리나라에서 최초다시피 하는데 이런 흐름들이 계속 일어났으면 하는 또 바람도 생기고 그러네요. 승자 독식 이야기가 나와서 요즘에 그 넷플릭스의 그 오징어 게임이 아주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좀 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놀이 전문가로서 오징어 게임을 바라보는 나름의 생각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오징어 게임 현상? 예, 그 영화를 뭐 잠깐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저도 사실은 그 넷플릭스라는 플랫폼 회사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영화를 보기 위해서 가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데선 볼 수 없으니까 가입을 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어쨌든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모두의 관심이 많은데 이제 보면서 그 참 잘 그렸어요. 뭐 기생충 못지않게 이 영화는 뜰 것이다 하는 느낌도 받았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를 적나라하게 놀이를 통해서 풍자한 그 감독의 메시지도 좋았고 또 공유자산이란 문화 속에서 공유자산이라는 그 깐부를 잘 그려냈고 깍두기라는 우리 사회의 어떻게 보면은 현대 사회의 복지 개념도 그 깍두기라는 제도로 잘 표현해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런가 반면 또 다른 측면에서는 또 승자가 결국 승자를 지향하고 그게 마지막에 허망하다는 측면도 있지만 과정 속에 너무 적나라하게 승자 독식 문화를 그려오고 그 또 다른 강자가 그들을 조정하고 이런 것들이 물론 사회를 풍자했지만 너무 가슴 아픈 부분이죠. 그렇죠. 그런 걸 놀이를 통해서 또 다르게 또 더 잘 표현하는 것이 또 후속타로 나왔으면 하는 또 간절한 바람도 생기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 생각을 좀 했어요. 이제 이호동 작가님한테 여쭙고 싶은 얘기인데, 그 우리 사회가 인터넷 온라인 문화에 익숙해져 있고 스마트폰 게임이라든가 다양한 놀이 문화들 중에서 온라인 문화 중심으로 온라인 게임 중심으로 형성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나주에 그 나빌레라 문화센터가 지향하는 놀이의 방법들이 있을 거고 그 놀이의 방법들을 우리 아이들이 와서 경험했을 때 우리 아이들은 온라인 게임에 익숙해 있는 아이들이 과연 이 문화에 어떤 그 친근함을 느낄까 혹은 잘 놀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 보통의 전시장에서는 예. 단순 체험으로 가요.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렇게 바라는 부분들은 단순 체험이 아니라 관객으로 왔지만 그 관객 자체가 그 놀이에 푹 빠져서 이미 짜여져 있는 놀이 외에도 자기 스스로가 놀이도 변형도 시켜보고 직접 거기를 체험을 통해서 그리고 그 놀이 속에서 상대를 알아가고 본인 자신을 조금씩 찾아갈 수 있는 그 짧은 시간에 알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경험들이 쌓여서 더욱더
본래의 자신들을 좀 찾아갈 수 있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오징어 게임 말했던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작가로서 과거의 놀이가 지금 현대 어떤 사회를 비판하면서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가 된 것처럼 저도 약간의 그런 의무라고 해야 될까요? 예술가로서 전통놀이 아주 좋습니다. 근데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그게 그대로 오게 되면 한계가 있는 거고, 시대가 바뀐 만큼의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시대에 맞게 변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뭐 우리의 썰매가 아까 타봤지만 썰매 놀이들도 지금은 과거처럼 어디 얼어있는 이런 부분이 적잖아요. 그래서 꼭 그걸 얼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썰매처럼 놀 수 있는, 그래서 이 시대의 사물들을 가지고 바퀴라든가 나무 토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실리콘을 이용해서 이 시대에 맞게 재탄생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아까 그 영화 부분도 그러고 예술가로서 놀이를 다시 이렇게 시대에 맞게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예술가로서의 역할로서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놀이가 가지고 있는 본질은 유지하되 네네. 형식은 다양화할 수 있다. 네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제가 아자학교에서 지향하는 비전력 놀이동산이 이제 전통적인 놀이의 방식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네. 뭐 상징성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또는 성인들에게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다양한 형식의 그 놀이를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어떻습니까? 우리 이제 아재학교에서 만든 건 이제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전기 안 쓰는 비전력 놀이공원을 만들었는데, 예. 그 저도 취지가 우리 이호동 작가님하고 뭐 거의 흡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인들이 우리가 말하는 이제 뭐 롯데월드라든지 디즈니랜드라든지 이런 놀이 기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상 속에서 너무 바쁘게 살아오고 나를 찾을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그 스트레스 받고 생활하던 것들을 힐링으로 찾는 대안을, 그런 놀이공원을 찾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 놀이공원이 우리 전통문화 속에서 그 공동체성, 함께 살고 승부 꼭 내지 않아도 과정을 즐기면서 충분히 관계성을 형성하면서 놀아지는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어떻게 접목하냐를 연구해 보니까 이게 가능하더라 얘기예요. 그럼 롯데월드처럼 만들고 디즈니랜드처럼 만들지만 이게 전기를 안 쓰니까 사람이 그 공동체성을 복원하는데 충분히 이게 되더라 이거죠. 사람이 동력이 되는 거죠. 예, 사람이 동력이 예, 되고 그 예.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고 마음이 맞으면 이게 작동이 되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우연성도 작동이 되고 서로 협동하면서 그걸 풀어가고, 협동이 됐을 때 오는 속에서 밀려오는 엄청난 기쁨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찾아나가게 하는데 이제 일정 부분 아주 성공도 했고 또 뭐 반응도 폭발적이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우리가 우리나라의 많은 공원이나 학교가 진화돼야 된다는 이제 이런 생각이 있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경험한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중지를 모아가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만드는 비전력 놀이공원도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놀이 문화가 아닌 게임 문화는 일종의 은둔형 외톨이를 어떤 그 강요하는, 또 거기에서 소비가 이루어지게 하고 이윤 창출이 이루어지는 이런 형태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아이들이 그 다른 친구들과 어울림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어울림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관계 형성을 못하는 것이고, 이 공동체 속에서 나의 존재감이 없어지게 되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어때요? 이제 아이들이 이 나빌레라 문화센터에 와서 그것도 작가님이 만든 놀잇감으로 놀아보면서 관계 형성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공동체성을 좀 회복하는데 나름의 어떤 그 효과들을 보고 있나요?
지금 중간에 이제 일반 관객들도 오지만 이 주변에 여기 살고 있는 아이들이 동네 아이들, 네, 동네 아이들이 어린 거의 동네 아이들이죠. 네, 예, 예. 거의 아지트처럼 그냥 1, 2층을 자기 예. 집 넘나들 예. 것처럼 와서 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그렇게 노는 가운데 우리가 가구 속에 이렇게 놀이 속에서 서로 싸우기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또 화해도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런 놀이 계기를 통해서 또 이렇게 친분이 쌓여지면서 돈독해지는 것처럼 실은 함께 놀 수 있는 가상 속에서의 놀이들이 아니라 실제 두 눈 보고 접촉 몸도 부딪혀 보면서 그러한 장들이 우리 일상 속에 좀 많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학원으로 쫓기고 그러한 계기들 장들이 더욱더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곳곳에 우리 도시나 시골에서도 그러지만 이런 공간들이 죽어있는 공간들을 한 번쯤 좀 다시 재생시켜서 그곳이 하나의 그 공간에 사랑방이 돼서 그렇죠. 사람들이 좀 네. 모일 수 있는 장이 좀 됐으면 네. 예.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서로 함께 관계성들을 좀 돈독해져 가는 것들. 그 연계선상에서 보면 시간과 공간이 시간과 공간을 충분히 주면 되거든요. 그러죠. 근데 그 시간과 공간을 충분히 주지 못하는 거를 우리 기성세대가 정말 반성할 부분이에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물론 이호동 작가님께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만들고 이렇게 전시를 하고 이 공간을 제공하지만 이게 없다고 하더라도 시간과 공간이 주어지면 저 아이들이 충분히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창의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창의성의 전제가 주체성이에요. 그 앞서서. 그러니까 내가 주인으로서 이걸 만든단 말이에요. 이걸 이 우리 계란판으로 탁구공 놀이를 만드는데 이것에 만드는 주체가 나고 내가 던졌을 때 내가 주체적으로 던졌을 때 나타난 또 우연성이 관계를 만드는데 이게 아주 절대적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복합적인 요소가 결국은 사람의 사회성과 인성을 확보하게 하거든요. 이게 놀이가 지금 교육부에서 지금 누리교육과정이라고 해서 모든 학교에 지금 지침이 문서로 내려와 있는데 놀이 중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핵심이. 근데 그게 이제 실천적인 모습은 잘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는 시간과 공간을 충분히 아이들이 향유할 수 있게끔 그 뒷받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숙제로 내지면 할 수 있죠. 숙제로. 그러니까 전문제네요. 놀이가 또 숙제가 되면 그러면 예. 이제 거기서 주체성은 좀 떨어져요. 그러겠죠. 떨어져요. 그러니까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학교에서 이 놀이 수업을 몇 시간을 했대요. 그러고서 그 담당 선생님이 이제 잠깐 어디 좀 갔다 온다고 빠진 거예요. 뭐 교무실을 갔다 온다 이런 이유로. 그 뒤에 나타나는 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3시간을 수업을 했는데 잠깐 담당 선생님이 빠지고 나서 애들이 한 얘기가 기가 막혀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이제 우리 놀자. 3시간 동안 뭐 했을까요? 애들한테는 학습한 거예요. 학습한 거예요. 야, 이제 우리 놀자 이게. 학습 그만하고 이제 놀자 이거예요. 근데 어른들의 시각은 지금 3시간 놀이를 했다고 보는 거죠. 이게 천지 차이인 거예요. 인식의 차이. 거기에는 주체성이 없어서 그래요. 학습은 주체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놀이는 주체성이 전제돼야 돼요. 내가 이거를 어느 쪽으로 던질 것인가 방향 각도를 보면서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또 안 가. 안 간단 말이에요. 또 우연성이 거기에 뒤따라와요. 그런 것들이 복합해서 이 사람과 자기의 마음을 여기다 담아서 노래하고 거기에 상대방의 반응이 더불어 나타나고 그 속에서 우리의 공동체가 꽃핀단 말이죠. 이것이 살아나는 아주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공간을 둘러보면서 아주 흐뭇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이제 그 학부모와 아이들 이제 강의를 하면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대한민국 어린이는 하루에 기본적으로 2시간 게임을 해줘야 돼. 딱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얘들은 환호성을 지르면서 우리 엄마 아빠한테 그 얘기 좀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엄마 아빠 강의를 하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우리 아이가
하루에 2시간씩 게임을 해요. 어떻게 하면 이 중독에서 해방시킬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과거에 어렸을 때 놀이터에서 2시간 놀고 오면 야단 맞았나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러면 요즘 아이들이 놀이터에 가보면 놀이터에서 같이 놀 친구들이 있나요? 없지요. 그러니까 학원을 다니는 게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거나 다음에 온라인 공간에서 게임을 하면서 서로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고 거기에 정보를 교환하고 그게 하나의 놀이터가 되어가고 있는 이제 세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이제 기준은 이 과거의 기준에 젖어 있다 보니까 놀이터에서 노는 것은 바람직해. 그런데 놀이터를 안 만들어주고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주지 않으면서 정작 아이들이 그 작은 시간들을 쪼개서 자기들만의 놀이터를 만들어놨더니 그걸 금지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놀이터도 만들어주지 않으면서 놀 시간과 공간과 이 모이는 장소도 만들어주지 않으면서 아이들이 이제 결국은 온라인 공간의 놀이터를 만들어서 자기들만의 해방구를 만들어서 공동체성을 찾으려고 하고 또 상호작용을 배우려고 하는데 그것까지도 제한을 한다는 거예요. 12시 넘으면 그것도 하지 마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몇 시에 집에 가나요? 보통 아마 9시, 10시. 예, 10시는 예, 요즘 아이들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놀 시간이 없는데 그 시간을 쪼개서 잠을 줄여서 친구들이 놀려고 하는데 그것까지도 이 통제한단 말이죠. 그것도 국가 권력이 통제하는 이런 문화 양상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공간에서 놀이터도 그만큼 보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그렇죠. 그것에 대한 어른들의 선입견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게임에 대한 시각들도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셧다운제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이 통제하고 아이들을 놀지 못하게 하는 이런 부정적인 측면이 좀 있다는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되는데 대부분의 어른들이 그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죠. 상당수죠. 상당수가.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온라인에 중독되지 않고 게임에 중독되지 않고 이제는 뭘 하는 공부하는 아이들로 커주기를 바란다는 거죠. 근데 상당히 이제 우리 아이들이 우리에 비해서 경제적인 풍요를 누렸을지 모르겠지만 문화와 놀이 측면에서는 상당히 그 불행한 세대이라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예, 예. 어떠세요? 두 분들 게임에 대해서 좀 게임 할 줄 아는 거 있으세요? 저는 게임을 워낙 놀잇감이 많으니까. 놀 시간이 많은데 아이들의 게임은 저는 뭐 그거는 박탈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고요. 네. 놀 시간과 공간을 주지 않으면서 그 짬을 내서 게임하는 걸 못하게 하는 건 놀이를 가르칠 필요 있습니까? 아이들한테 학습시키고 연습시키면 놀이를 더 잘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본적인 그 어떤 이야기만 해주고 너희들끼리 놀아봐 하면 잘 놉니까?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예. 놀 수 있는 부분들은 잘 놀죠. 노는데 아이들 그 시기 때 겪어볼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이제 이게 비유가 맞을란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과거에 중학교 다닐 때 앞에 공업사가 있었는데 그 공업사에 그 용접하는 그 불빛이라든가 그 강한 철을 붙이고 띄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봤을 때 굳이 제가 그걸 용접을 하지 않더라도 그 시기 때 그걸 봄으로써 아 저것도 가능하더라구나라고 생각한 순간 저는 그 이상을 상상할 수 있었던 것처럼 상상할 수 있다. 상상할 수 있었던 것처럼 놀이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놀이에 이런 것도 있다라고 제시를 해주게 되면 그걸 접한 아이들이 스스로 이제 그걸 만들어가는 거죠. 다양하게 규칙도 만들고. 그러죠. 그러니까 굳이 그걸 정해놓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 불꽃을 얘기했는데 더불어 한 가지 제가 얘기해요. 요즘 어른들이 불멍해요. 불 보고서 멍하고. 좋아하죠. 그럼 그걸 개인놀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불멍을 그 어른들이 좋아하잖아요. 근데 내가 엊그저께도 이제 이렇게 캠파이어 하면 불꽃을 관찰했는데 그걸 사진을 만약에요. 지금 10컷을 찍어서 딱 보세요. 10컷의 그림이 다 달라요. 그게 뭐냐면 불이 춤추고 있어요. 이미. 그러면 이게 얼마나 이 생동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10컷을 찍어서 10컷의 모양이 다 다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 10컷과 계속 대화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다 놀이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네. 근데 이런 가치를 지금 어른들이 자기들은 즐기면서 왜 아이들을 즐길 시간 안 주죠? 네? 어른들은 불멍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불이 춤추는 걸 즐기고 있어요, 본인들이. 네? 그게 뭐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단순하지 않아요. 굉장한 힐링이 되거든요, 어른들이. 아이들이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아이들은 이제 역동성이라 동적인 걸 해야 되거든요. 몸숨이 많이 있어야 되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은 모여서 관계성을 맺으면서 여럿이 노는 놀이를 필수로 해야 돼요. 혼자 노는 놀이도 물론 중요하지만 함께 노는 놀이가 더 많아야 돼요, 아이 시대에. 그래서 충분히 시간과 공간을 주어서 거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수들, 그 우연성이 충분히 발휘되게끔 놀이판이 돼야 돼요. 우리나라 윷놀이가 우연성이 극대화되는 놀이예요. 그럼 우리 조상들이 그런 우연성이 극대화되는 놀이를 놀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지금 그 유전자를 받은 이 지금 젊은 청소년들이 그걸 할 시간이 없다는 것은 대단히 이건 좀 유감스러운 일이죠. 네. 우연성이 있으니까 이 우연성 있는 노래 한번 예. 중간에 한번 한번 던져볼까요? 할까요?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예. 이건 일상 속에 버려져 있는 달걀입니다. 달걀판. 예, 달걀판과 이제 탁구공이 이제 결합되는 건데요. 네. 그래서 튀겨서 이렇게 오목놀이를 하는 겁니다. 오목놀이. 예. 근데 이제 이거 판이 이제 크다 보니까 네.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오목을 하려고 앞쪽으로만 할 수 있으니까 네. 앞부분에 색을 준 거고요. 네. 그래서 한번 튀겨서 여기에 들어가야만이 그 다음 것들이 인정이 돼서 되는 겁니다. 오케이. 예. 여기 들어가 못 들어가면 다시 하고요. 그럼 이제 빼서 다시 하는 다시 하고 한번 그 나름의 놀이 선수들끼리 이제 만나셨는데 한번 과연 해볼까요? 어떻게 노실지 궁금합니다. 한번 놀아보십시오. 꽝이에요. 오. 꽝. 아이고. 다시. 자. 이거 별로 맛점을 못 넣으십니다. 원래 이런. 이거 일부러 안 하는 것 같. 그 다음부터는 계속 하는 거예요? 예. 저는 하고, 선생님. 자 이제 경우의 어디 수가 들어가세요? 복잡해집니다. 들어갔다. 예. 오목이에요. 와! 시계. 이거 선수인데요? 예. 이제 여기 넣으면 되잖아요. 이런. 상당히 긴장감이 있더라요. 이게. 네 개. 네 개. 하나 나와서. 예. 야, 쌍삼. 끝났어. 예. 6개. 확실히 놀아본 사람은 30년 동안 놀아보고 몇 년 노셨어요? 이게 한 20년 20년 놀아서 그 차이입니다. 아니 이렇게 승부에 집착해도 되나? 집착만 해. 우연성이 있다는 거. 그렇죠. 우리의 바둑이라겠다. 윷놀이처럼. 그렇죠. 우연성이 있다는 거. 이렇게 즐기면 돼요. 이거 뭐 이기고 지는 거 아니 승부욕이 없을 수 없는데 승부가 나고 나서 거기에 연장선상으로 집착하는 마음 이것이 있기 때문에 싸우거나 울거나 이렇게 분노 조절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착하는 마음만 조금 정리가 되면 놀이는 다 건강한 거예요, 사실은. 네. 제가 운동신경이 상당히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 다양한 놀이들 친구들이 하잖아요. 근데 뭐 야구를 하거나 축구를 하거나 이제 이런 놀이를 하게 되면 저는 항상 골키퍼를 하거나 이제 이렇게 심판을 하거나 이제 이런 근데 저도 하고 싶었는데 우리 같이 못 노는 사람들 못 노는 게 아니라 운동신경이 떨어지는 사람들도 가서 내가 거기서 뒤처지지 않고 같이 놀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그게 우리 옛날에 오징어 이제 가위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오징어 놀이에 우리가 할 때는
못하는 사람 빠지고 이게 없어요. 예. 그리고 이긴 사람이 이긴 팀이 계속 공격을 한다는 것은 지금 게임의 관점이에요. 예. 놀이의 관점으로 보면 놀이는 과정 중심이기 때문에 예. 꼭 이기지 않아도 이겨도 우리가 공격을 2번 연속하면 우리가 우리 수비할게 너희들이 공격해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을 왜 하냐면 우리 현대인들이 이걸 배려라고 자꾸 표시하는데 아니에요. 잘못 표현하는 거예요. 수비는 수비 맛이 달라요.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 밥도 먹고 반찬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격도 해보고 수비도 해봐야 되거든요. 이게 오징어 놀이를 내가 다 섭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공격조가 이기면 계속 공격하려고만 해요. 수비로 바꿔줄 생각 안 해. 이게 뭐냐면 게임 시각인 거예요. 다분히. 승자 독식 문화가 여기에 꿈틀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선조들이 물려준 놀이 방식이 그게 이제 공동체성이 전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놀이 속에도 다 그 정신을 향유하면서 우리가 살았어요. 그래서 그런 점은 현대 놀이 방식에 좀 아쉽다고 표현할 수 있죠. 뭐 현대는 놀이가 산업이 돼버리고 도박이 돼버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놀이를 통해서 부를 축적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과거에 우리가 놀이를 향유하고 거기에서 만족감을 얻는 것으로 이제 막 끝냈잖아요. 근데 그 이상을 넘어가고 거기에 동원되다 보니까 그런 양상들이 전개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운동의 그런 감각들, 이게 이제 실은 놀이가 중요한 부분이 어릴 적에 그리고 살아가면서 중요한 부분들이 놀이 속에서의 다양한 신체들을 건드려준다는 것. 그렇죠. 그래서 예. 그러한 감각들을 기른다는 것이 참 중요한 그렇죠. 그 부분이 중요한 거고요. 실은 사람마다 갖고 있는 그런 감각들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 예. 이제 운동신경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운동신경이 좋으면 잘할 수 있는 놀이가 있는 반면에 그렇죠. 굳이 그러지 않더라도 그럼 굳이 예. 그러지 않더라도 함께 놀 수 있는 그게 이제 하나의 윷놀이처럼 윷놀이는 그냥 그 운으로 우연성 우연성이 강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이 예. 어목도 그러고요. 그러죠. 예, 이런 어목놀이도 그러고 그렇죠. 그래서 굳이 그런 그 감각이 운동 그 신체적인 것들로만 치중되는 어떤 놀이만이 아니라 그러지 않더라도 함께 놀 수 있는 이러한 우연성적인 놀이들도 좀 많이 있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 이효동 작가님의 이런 작품 전신 이 체험 공간에서 우리가 이런 우리 놀이의 가치와 의미를 이렇게 살려보잖아요. 예. 이런 공간이 앞으로 하여간 더 많이 확장돼서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 생활 주변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활용해서 자기가 사는 공간이 놀이터가 되는 그런 사회를 정말 더 강력하게 우리가 꿈꾸면서 실천하는 바람을 이렇게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놀이라는 것 자체들이 놀이를 하기 위해서 이제 과거 이제 팽이도 깎고 뭐 활도 만들고 연도 만들고 했지만 그때는 그때 있는 순수 자연물을 가지고 언제든지 놀이가 끝나면 자연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 놀이를 하기 위해서 뭔가를 훼손시켜 가면서까지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탄소가 너무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기왕에 만들어져 있는 것들. 네, 일상 속에서의 좀 놀이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좀 새롭게 좀 발견하는 좀 우리 일상 속의 어른이고 아이들이고 좀 발견자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새로 만들지 않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오케이. 있는 사물을 가지고 있는 공간을 가지고 아까 2층에서 그 경사진 부분을 가지고 옛날에는 자연스럽게 이제 자연스럽게 눈이 오게 되면 거기서 비료포대를 타고 놀았던 것처럼 그렇죠. 그 경사진 부분에 중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굴러갈 수 있게끔 놀이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렇죠. 사물들도 놀잇감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발견자가 되어보고 놀고 난 다음에는 언제든지 우리의 삶이 태어나서 본래의 자리에 돌아가는 것처럼 이 사물들도 언제든지 본래 위치로 탁구공은 탁구공대로 달갑판 달갑판대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저희 돌아가서 이것부터 우선 만들어 보고 또 새로운 걸 또 찾아보겠습니다. 저도. 아니 근데 처음에는 이제 저는 하도 이제 많이 해봐서 이거를 4개를 결합했는데 이 결합하는 거 말고요. 그냥 기존에 있는 달걀판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이제 사목을 하게 되면 네. 어, 사목을 하면 네, 되고. 네, 네. 사목을 하면 예, 됩니다. 우리도 이거 많은데. 그러죠. 근데 이 생각이 짧았습니다. 이거 할 생각을 왜 어, 못했나? 아니 저는 예, 두 놀이 선수들을 만나 보면서 사실은 저는 학자가 되고 싶은 생각은 꿈에도 없었거든요. 근데 놀이판에서 항상 안 끼워주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학자가 됐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죠. 공부는 학자는 혼자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 놀이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자꾸 저는 안 끼워주고 후보 선수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놀이 전문가 되고 싶어요. 아, 못해도 할 수 있어야 아. 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물론 고압준 대표님한테 배운 것이긴 한데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쳤어요. 오늘 네가 가장 즐거운 놀이를 해. 내일에 또 가장 즐거운 놀이를 해. 수많은 놀이들을 해보는 가운데 그 중에 가장 즐거운 놀이가 있거든. 그것으로 네 직업을 선택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 그렇게 키웠더니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 딸아이를 예를 들면 축구 선수도 하기도 했고 다음에 작곡을 하기도 하고 음악을 연주하기도 하고 또 개구리 잡으러 뭐 뱀 잡으러 친구들하고 그 마을을 네. 쏘다니기도 하고 네. 또 나무 위에 집을 짓기도 하고 또 그 어린이 탐정단을 만들어서 네. 뭐 범인 잡으러 다닌다고 시골 마을에 범인 있겠어요. 빈집 찾아다니고 이렇게 하더니 결국은 이제 내가 그 놀이들을 이것저것 다 해보면서 그걸 그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만화가의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만화를 그리는 것과 그 즐거운 과정들을 거치면서 만화가 되는 것과는 천지 차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너무 기쁘게 날 새서 그림을 그리는데 그렇죠. 예. 숙제하면서 나를 새는 것과는 또 다르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우리의 삶이 이제는 노동하는 삶에서 향유하는 삶으로 이 전환될 시기에 왔다. 예. 저는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돼요. 예. 그렇지 않게 된다면 이 나라와 삶 자체가 상 고통의 그 대물림이라고 해야 되나요? 고통의 대물림들이 지속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우리 사회가 병들고 아픈 이유들이 바로 놀아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놀이 속에서 이제 또 좀 지금 우리의 아이들한테는 부모들이 이제 워낙 이제 과거처럼 많이 낳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뭔가를 다 채워주려고 합니다. 뭔가를 다 해주려고. 근데 이제 예. 그렇죠. 여기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아까 우리 선생님도 그 네. 부분이 있는데요. 예. 그 놀이에 끼워주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학자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그것처럼 학자가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요. 중요한 건 그거죠. 학자가 행복하지 않아요. 아, 이게 놀이에 끼워주지 않아서 그러니까 근데 제가 딱히 놀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직업을 선택한 것이지 이거 강력하게 원해서 학자가 된 건 아니거든요. 예.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맞는 네, 부분 맞는 부분도 있는데 있어요. 지금 와서는 처음엔 그렇게 했겠죠. 근데 예. 지금 와서는 보니까 자기 즐기는 방법을 글을 즐기는 방법 알고 글이 정말 감동이 와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아주 또 맞는 부분을 아니 찾은 그게 이제 선생님 만나서 네, 가능해진 맞는 거예요. 부분을 그 찾은 이전에는 것 같아요. 고행처럼 공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내 삶을 그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것을 배운 거예요. 선생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는 놀아보면 사람을 만나서 노는 방법을 배우다 보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 어떤 직업이 됐더라도 그걸 이렇게 노동과 그 놀이의 일치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노동과 일이 분리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과거 역사 속에서도 인류 역사의 출발은 노동과 일이 노동과 유희가 분리되지 않은 역사적 출발을 가지고 있지만 문명을 통해서 독점이 시작되면서 어떤 잉여 가치가 발생하면서 그렇지. 이제는 향유하는 계층과 일하는 계층으로 분리되게 됐다는 얘기죠. 이제 우리가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그렇지. 있잖아요. 이 풍요로운 시대에는 다시 이 원시 시대에 일과 유희가 노동과 유희가 네. 일치됐던 시대로 좀 돌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야지 우리 같이 경쟁력 없는 사람들도 좀 행복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네. 해보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두 놀이 장인들 사이에서 제가 조금 살아남으려면 이제 그런 일치되는 시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노동과 유의가 완전히 일치는 아니더라도 음. 각자의 일치하는 생활 방식을 찾아 나가는 거죠. 예. 주체적으로. 예. 그래서 그 경계가 모호할 정도로 일인지 놀인지 모를 정도로 그 정도로 각자의 생활 방식 속에서 지혜롭게 찾아 나가서 그걸 삶으로 표출하면 우리가 이 매일매일이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삶을 이렇게 꿈꾸면서 살아가도록 우리가 또 하나의 역할을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놀이에 이렇게 집중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저한테는 상가 이술이 그 전에는 예. 따로따로였어요. 근데 먹고 살기 위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 제가 좋아하는 작업도 해야 되고 근데 이거를 놀이 장인도 마찬가지네요. 저만 그런 게 근데 아니구나. 그거를 이제 저 혼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 가겠지만 가정 있고 이제 이거를 그렇죠. 가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지속성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중요하죠. 그리고 지속하기 위해서는 늘 고민이죠. 그 예. 지점이. 그래서 제가 즐겨야겠다. 그러니까 즐기기 위해서 제가 잘 놀아야겠다. 그래서 예. 상과 예술과 놀이가 하나 되는 그 삶의 점들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들인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상 속에서 아까 그런 결핍 좀 문제 나왔는데 뭐가 없다라고만 투정 부리고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그 없음 속에서 이걸 융합해서 그거를 끌어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과거에 맥가이버가 일상 속에 버려져 있는 그 그렇죠. 사물들을 가지고 그 고난들 시련들을 이겨 나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너무 그 자본 위에 만들어진 대량 생산된 그 게임기나 놀이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의 이런 사물들을 가지고 뭔가 부족하지만 아직은 뭐가 없지만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실은 그게 창의적인 상상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예. 결핍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좀 즐겼으면 좋겠어요. 그 즐기면서 그런 발견자적인 그런 삶을 좀 살았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남은 삶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요즘에 장수 시대잖아요.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그렇게 보면 좀 절반을 살았거나 절반을 조금 넘어섰거나 이런 나이인데 앞으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이 30년, 40년이 남았단 말이에요. 과거하고는 다르게 그럼 그 30년, 40년을 또 노동하고 살 것인가 혹은 노는 방법을 모르고 남의 놀이를 지켜보고 살 것인가 이제 그것보다는 남은 삶들이 어른들부터 유의하고 노는 삶들을 그리고 또 놀이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놀이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지고 또 그 행복한 삶을 지속하게 해준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어른들부터 좀 놀아줘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한테만 우리는 지켜보고 방법을 가르칠 테니까 너희들 놀아봐. 그렇게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놀아봐야 노는 모습을 봐야 아이들도 따라서 그래서 그 놀이의 대물림이 세상을 좀 윤택하고 행복하게 하는 하나의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앞으로 남은 생을 이제 일이 아닌 어떻게 놀아보고 싶은지 좀 꿈꾸고 있는 놀이가 있다면 그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예. 우리 전래놀이만 해도 하나하나 따지면 한 1000여 종이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지금 뭐 오징어 놀이뿐만이 아니고 고무줄, 공기, 제기, 딱지, 자치기 뭐 이런 놀이들이 수없이 많아요. 근데 이런 놀이들이 가치가 더욱더 빛나는 시대가 도래한다. 그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론 지금 아이들이 우리가 했던 놀이들을 계승도 하지만 또 창조 발전도 시키거든요. 그 창조 발전된 모습으로 그 우리나라의 정체성, 그 공동체성 이런 것들이 잘 녹아 있는 그런 창조 발전된 우리 놀이들이 지속되도록 저는 어떤 쓰임이 있으면 어느 곳에건 쓰임이 있으면 그때 그 일정 부분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제가 선도한다는 표현은 맞지 않고요. 문화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함께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쓰임이 필요한 곳에 제가 얼마든지 그 일을 할 용의가 있고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그런 밑받침이 되는 쓰여 없어질 수 있는 존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쭉 해나가고자 하는 이것도 욕망이지만 그렇게 해나가도록 성부자라는 노래가 갑자기 떠오르네요. 예. 이호동 작가님 같은 경우는 어떠십니까? 이제 앞으로 남은 아마 우리 셋 중에는 가장 오래 살 확률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젊으시니까 어떠세요? 앞으로 남은 삶 나는 이렇게 놀다 가고 싶다. 뭐 이런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예. 함께 사는 것이라 함께 놀 수 있는 좀 거리와 판이 좀 많이 만들고 싶어요. 누가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만들지가 않으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예술만이 아니라 예술을 통해서라도 이런 판들을 좀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 속에서 이렇게 만날 수 없었던 또 이렇게 서로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분야의 사람들이 이런 낯선 만남을 했었던 것처럼 예. 지역 곳곳에서 이 시대를 또 이렇게 담아내는 놀이를 고민하고 또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예. 그런 사람들이 만나서 좀 함께 오늘처럼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서로 같이 놀아볼 수 있는 좀 기회 장을 좀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그 이야기 자리에 이제 결론이 이미 오늘 준비하신 제목에 전래놀이 노동과 유희의 일치를 꿈꾸다라고 하는 것에 녹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하는 것과 또 향유하는 삶이 일치되는 사회를 우리가 지향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징검다리를 우리가 놔주고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같이 어울리는 사회가 되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미래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